올해 포함 내년, 내후년 2025년까지 실적 추정치가 평균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80%가 나옵니다. 양극재는 지금 평균치가 40 정도거든요. 과거의 2022년도에 증설한 물량이 숫자로 찍힌 게 본격적으로 올해 찍히더라고요. 다수의 증권방송의 고정 패널로도 출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업 투자자이자 또 이 책의 저자이시고 훈훈한 주식의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계신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저는 실전 전업 투자자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증권방송 말씀 주신 대로 고정 패널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전에는 뭐 기관에서 이제 증권사에도 있었고 자문사 운용사에서도 네,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전 투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그 구독자분들 엄청나게 공부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들어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갖고 사실 오기 전까지 굉장히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힘들게 촬영하게 된 만큼 진짜 어제 밤새서 제가 하루 왼종일 진짜 새로운 자료,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자료로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귀엽게 봐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잘 준비하신 만큼 또 우리 여러분들도 되게 다양한 정보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가장 우선시 좀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일단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한 네. 대장 섹터가 네. 워낙에 2차 전지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네. 재작년에도 그랬고, 야, 2차 전지가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싶은데도 더 올라가고, 네네. 그래서 2차 전지가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네. 또 얼마나 더 갈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사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기준에서 투자를 해봤을 때는 어떤 주식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지 이런 네.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나 논란은 있지만 네. 2차 전지가 성장하는 산업이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체로 보면 2차 전지가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침투율인데요. 그렇죠. 예, 시장의 침투율이 중국 같은 경우는 30%가 넘었다고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5에서 30% 사이라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9%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신차를 바탕으로 했을 때 신차가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비중이 전체 자동차 대비해서 그 미국이 9%고 유럽이 25%에서 30% 사이고 중국이 30%인데, 기존에 깔려 있는 휘발유나 경유차, 뭐 등유차를 다 풀체인지 하면 그때로 봤을 때는 침투율이 2% 정도다. 그러니까 아직 그거밖에 안 돼요. 아직도 예, 뭐 50배 이상의 성장이 남은 거죠. 진짜 100% 다 바뀐다고 치면. 근데 환경적인 이슈로 유럽과 미국에서 2030에서 35년 사이에 어떤 회사는 30년, 어떤 회사는 35년 안으로 커트라인으로 정해놓고 휘발유차 안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를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무조건 이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투율이 아직 낮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의 가격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거로 봤을 때는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뽕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압도적이다. 그렇죠. 기술력을 압도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고, 사실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양극재도 잘하고 동박도 잘하고 전해액도 잘하고 첨가제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에 소위 말하는 맨 앞단에 원자재만 굉장히 걱정했는데, 원자재도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가 앞다퉈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의 모든 수직 계열화된 밸류체인을 국내 업체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침투율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점유율인데, 전체 배터리 셀의 캐파가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유럽 같은 경우가 65에서 68% 점유율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따뜻한 데이터가 12월 달 데이터인데, 12월 달 데이터 기준으로 봐도 65%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 그 국무부 차관이 밝혔잖아요. 지금 70% 이상이 한국 배터리로 미국 시장을 차지할 거다라고 밝혔듯이, 미국 시장도 70% 이상을 차지할 거고,
중국은 워낙 자기네들 내수 BYD나 CATL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전체 글로벌 캐파로 봤을 때는 큰 시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점유율이 깨지지 않는다면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가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랑 두 번째 침투율과 점유율 그다음에 기술 경쟁을 다 고려했을 때 2차 전지만큼 숫자가 찍히는 이제 기업이 없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과거 1년, 2년 동안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움이나 LNF가 뭐 8배 이상 올랐을 때는 2차 전지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미래에 대한 꿈,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제는 진짜 숫자가 그래서 제가 숫자를 정말 디테일하게 갖고 왔는데 2차 전지가 전체 평균 매출 성장률이 40%가 나오고요. 제가 46개 기업을 분석해 봤는데 네네. 매출이 40%가 나오고 영업이익 성장이 약 50% 가까이 나옵니다. 와. 향후 3년 동안 이제 계속 말씀드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나 셀 같은 거는 바인딩 계약이라 해가지고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냥 계약을 맺고 그냥 가져가야 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 측면에서 실적의 안정성이 보장이 돼 있다. 그래서 과거의 꿈으로 갔다면 이제는 숫자가 찍히는 업종이고 숫자가 다른 산업 대비 압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 실적 성장주로 봐도 된다. 과거의 꿈으로 갔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2차 전지 자체의 그 가능성은 아직 전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네.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네. 여전히 성장성을 우리가 네. 크게 볼 수가 있는 산업이 2차 전지 산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충분히 더 네.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좀 장기 호흡으로, 긴 그쵸, 호흡으로. 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네. 만약에 현 시점에서 네. 2차 전지 관련주를 딱 하나 정도만 내가 사고 싶다고 했을 때는 네.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저는 소위 말하는 양극재 4대 천왕을 갖고 계신 분, LG화학, 뭐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움, LNF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전혀 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좀 들고 가보자. 성장률이 꺾일 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성장률. 그것도 아마 성장률이 둔화됐네 그런 또 이슈나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파실 이유가 없고 만약에 양극재를 못 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양극재 업체라고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중간중간에 주가가 참 재밌는 게 언제든 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딱 지금 관점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싼 업종은 저는 전해액 업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해액과 첨가제. 전해액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전지 보호랑 수명, 그다음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해액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 양극재나 뭐 음극재 대비해서 전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땐 사실 도전제 업체를 나노신소재를 준비했는데 이틀 동안 너무 가격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나노신소재는 지금 가격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나노신소재도 가격이 좀 그 소위 말하는 건강한 조정 뭐 20% 이상의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딱 지금 사도 될 정도로 가격이 부담이 없는 거는 전해액 업체 중에 엔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캠이요? 네. 엔캠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정도? 네, 맞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일단 전액 자체가 사실 양극재를 빼고는 전액 그다음에 뭐 분리막 그다음에 그 음극재가 그 배터리 원가 구조에서는 10%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전액이 특히 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고맙게도 미국의 그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곧 시행될 CRMA법, 네. 그게 중국산은 결국 배제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쵸, 그 그쵸. 요지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그럼 결국은 중국산을 대체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술적 레퍼런스. 실제 완성차 업체에 얼마나 납품한 이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캐파거든요. 캐파. 캐파를 얼마나 그 계속 매년 증설할 여력이 되는지. 세 번째가 이 특히 전액에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 로컬라이제이션은 현지화할 수 있는지. 근데 가장 공격적으로 현지화를 많이 한 업체가 뭐 유럽만 한 게 아니고 유럽, 북미, 뭐 중국 다양한 지역의 생산 법인을
세우고 공장을 증설하는 데가 지금 엔캠이고요.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업체랑 전해액 업체랑 공동으로 해당 배터리 업체가 양극재, 음극재에 맞는 특화된 전해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개발 단계부터 양극재, 음극재 업체랑 같이 전해액 업체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본 2년에서 3년은 연구 단계부터 전해액 업체가 배터리 셀 업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배터리 셀 업체도 우리는 어디 전해액 거 써야겠다 이미 정해 놓은 거죠. 마음속에 찜을 해놓고 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전해액을 유통기간이라고 하는데 전해액 유통기간 자체 굉장히 짧거든요. 맥스로 봐도 3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딘가에 특수 저장 용기에 저장을 해야 되는 냉장 기능까지 있는, 그러면 결국은 운송비 부담이 많이 되죠. 특수 용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비용 부담 입장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지화가 필수인 업체들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산은 못 쓰니까 중국산 전액은 이제 앞으로 대거 교체돼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전액 현지화가 가장 잘 돼 있는 엔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엔캠도 결국 숫자인데 내년하고 올해 포함 내년 내후년 2025년까지 실적 추정치가 평균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80%가 납니다. 평균치가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는 지금 평균치가 한 40 정도거든요. 네네. 2배 정도 더 성장을 그러니까 과거에 2022년도에 증설한 물량이 숫자로 찍힌 게 엔캠도 본격적으로 올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엔캠의 PER을 봤더니 양극재 업체보다 훨씬 쌉니다. 지금 23배 정도니까 전체 배터리 업체 제가 소재 업체들 평균을 내봤더니 올해 PER 기준으로 35배인데 그거에 평균치도 못 받는 PER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캠도 좀 양극재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가 좋은 게 숫자가 아예 안 찍히는 폐배터리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럼 숫자가 찍히는 전해액 업체나 첨가제 업체나 분리막 업체는 당연히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전해액 업체나 첨가제 업체를 그냥 방치하고 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반도체가 가면 소부장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마냥 대장만 갈 수는 없는 그건 노릇이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얘도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찍히니까요. 네. 네. 사람들은 점점 가격 부담이 생기는 것을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간 거를 맞습니다. 찾아볼 네. 테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되게 좋은 네. 또 기업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액이 그렇잖아요. PR이 쌌던 게 네. 워낙에 기존에는 중국발 점유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나라 업체의 성장세가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 네. 하는 이제 의구심이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RA라든지 CRMA 네. 이런 부분으로 우리나라 점유율을 좀 네. 확보할 수 있다면 네. 네.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캐파가 얼마나 증설되냐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철저하게 그러면 데이터로 보면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일단 한국이 2.5만 톤, 그 다음에 유럽이 4만 톤, 중국이 15만 톤, 미국이 4만 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유럽, 미국 다 2배 이상 캐파는 늘어납니다. 일단 올해 당장 2023년에 전체 캐파 25.5만 ton이고요. 내년에는 74.5만 ton입니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유럽이 8만 톤으로 2배 역시 늘어나고요. 중국은 38만 톤, 2.2배 정도 늘어나고요. 미국이 24만 톤, 미국 6배 성장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거죠. 그럼 캐파는 이게 몇 천억 단위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인딩 계약. 네네. 예. 그냥 돈이 숫자가 찍히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 회사들이 미쳤다고 캐파를 증설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숫자를 체크해 보시면 이건 정해진 거다. 그러니까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해질의 캐파가 2배 이상씩 증가하고 그게 약간의 레깅은 있겠지만 시차가 반영돼서 분명히 숫자로 실적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